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어떤 포인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요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변화 있는지, 어떠한 변화 요인에 주목해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메릴 린치가 한국 주식시장 엑시트라고 저희가 헤드라인을 일단 담아봤습니다. 공매도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미 포지셔닝은 나온 건데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지 외국인의 시선 변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선 정책상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된다라는 이야기, 지적들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김민기 PB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큰 규모의 수탁은행이 국내 주식에 대한 전산 대여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롱숏 같이 했던 헤지펀드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역시 외국인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됐지만 이게 투심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미치잖아요. 어떻게 이 수급적인 뉴스를 지금은 해석하면서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은 확실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은 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고, 근데 국내 증시에 그만큼 수급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개인 예탁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 또한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년에 이제 증시가 좀 크게 반등할 만한 여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게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이제 테마성 이슈에 자금이 더 몰리고 더 쏘아대는 그런 현상이 좀 빈번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공매도 관련 문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소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이런 테마성으로 좀 자금이 좀 크게 쏠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동성을 일정 부분 제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풀리면서 좀 시장이 점점 좀 대응하기 좀 어려워진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좀 실적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소비주들 위주로 좀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4분기까지도 강세를 볼 수 있는 화장품주들 관련해서 좀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종가상으로 사실 월요일장에 말 그대로 급등, 폭등이 나오면서 이만큼 올려놓은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춤주춤하면서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라인이 코스피, 코스닥 각 시장에서 있다라고 일단 저희 봐야 될까요? 사실 지켜야 될 자리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은 사실 너무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관망을 코스닥이 좀 해봐야, 800을 네. 조금 이탈하면서 사실 월요일장에서 820선까지 훌쩍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위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특히 어느 라인 지지하는지는 중요성을 조금 약하게 지금은 봐도 네, 된다. 사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에코프로나 관련 기업들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그렇게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쇼 포지션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쇼커버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쇼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뭐 당장 이렇게 크게 반등할 만한 요인이 있다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 결국은 놓고 풀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되돌린 상황에서의 금요일장 흐름으로 봐야 될지 일단 시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설명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사실 오늘 시초카 부근에서는 파월 코멘트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어야 되거든요. 매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적인 영향으로 시장을 설명해야 되는지, 금리적인 포지셔닝에 따라 시장을 설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어떻게 저희 받아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라기보다는요,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공백 현상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메릴 린치 관련 헤드라인으로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리고 파월 연준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취약하게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느꼈던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남은 2023년도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숫자이지만 굉장히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 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 장세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혹은 반도체 IT를 집중적으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으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목별 이 차별화 장세가 심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은 더 작은 테마에 이 흔들림들이 지금 막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남은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으나, 길게 보는 어떠한 스윙 트레이딩보다는 짧게 수익이 났을 때는 또 수익을 챙겨야 하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어떤 수급 포지션, 어떤 주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걸까요? 거래가 워낙 다 얇아진 상황이고 그쵸. 절대 금액이 정말 낮습니다. 개인 쪽에서의 움직임에 더 주목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관일지 이걸 조금 분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그 네. 작은 금액 속에서 사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이상 A, B, C, D 각각 다른 종목군들을 또 사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의 집중도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이라든지 외인보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지수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날이 많지 않은 게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먼저 반도체 IT를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혹은 이 정도의 조정이다라고 하면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저점 매수세가 일부라도 들어왔을 땐 그때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강하게 이 매수세가 좀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냥 않은, 그냥 굉장히 플랫한 상태에서 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어려워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수급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피비님과 펀더멘털 측면에서 하나만 질문 더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비님, 앞서 실적, 펀더멘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다음 주면은 좋든 나쁘든 모든 실적은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 많아서요. 다음 주까지도 실적이란 키워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실적 키워드가 나온 다음에 키포인트를 좀 잡아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소비주들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실적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 화장품 관련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와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소비자들 위주로 좀 실적 앞으로 나오는 거나 그렇게 상황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을 특히 더 힘줘서 말씀해 주셔서 요거 좀 궁금해서요. 한국 콜마가 오늘 오전부터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컸지만 오늘 11%나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비재 쪽 특히 화장품이 좋은데 오늘 이렇게 반응이 나온 쪽 4분기가 좋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셨으니까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반응 어떻게 저희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히려 4분기까지 지켜봤을 때 이렇게 좀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하시는 관점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4분기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말 할인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더 어느 업종 좋아질 만한 이벤트에 더욱더 주목하시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는 국내 증시 전반 이야기를 해봤다면 4위로 넘어가서도 시장을 끌고 갈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탓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부장에게 첫 번째로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테슬라가 급락했고요. 테슬라가 급락해서 내린다? 그 탓도 할 수 있겠고, 테슬라는
HSBC 보고서 때문이다라는 탓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포트 영향으로 오늘 내리는 그 흐름도 저희가 감안해서 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들보다는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대다수의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이 딱 하나라고 이제 압축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가격 인하. 네, 가격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를 3원계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에 대한 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LFP 배터리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조정이 조금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격을 내려서 팔 만큼 정말로 수요가 지금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반증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성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기다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악재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할 명분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고 보유자분들은 다가오는 4분기 어느 정도 3분기보다는 더 나아질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최선의 조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건데요. 본부장님, 일단 월요일 날 나왔던 파워풀한 시세로 그에 대한 환호는 일차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가정이 맞는지, 플러스 기대할 만한 요건 없을까요? 사실 이거 뭐 단독 보도고 지난해에도 실망했기 때문에 올해도 모르지만 정부가 공매도에 이어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무언가 획기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면 1차적인 수혜는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저희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공매도 이슈는 2차 전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양도세 부분에서는 2차 전지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저는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냥 시장 전체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뉴스이지 2차 전지에게만 들어가는 혜택이 아닌 만큼 이 뉴스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성장주들은 결국 성장성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만한 지금 요소와 시기가 아니다 보니 2차 전지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된 답변 받아봤고요. 피비님과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되돌림 관점에서 가장 궁금하실 주식을 먼저 꺼내볼게요. 에코프로 좀 들어가 볼까 봐요. 지난주 이 시간 금요일장의 종가가 6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상한가 그리고 하루 오르고 쭉 내려서 현재는 69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게 궁금합니다.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월요일장 사실 초코보 성격은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상한가였어, 이제 다시 한번 하고 들어가신, 그러니까 이 전고점 부근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고민이 가장 되돌린 구간에서 지금이 많이 커지실 것 같아요. 이분들의 선택에는 어떠한 조언을 주실지 2차 전지에서 가장 급등세가 나왔던 에코프로 중심으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결국에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다림은 좀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실 지금 단언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글로벌하게 업황이 개선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보다도 이게 업황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유럽 쪽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 드랍도 사실 꽤나 저조한 상황입니다. 독일이 일단 이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될 예정이고, 이 부분이 단기간에 크게 반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주가가 좀 전체적 반등이 세게 나오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가 일단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수주가 나와주고, 또 이게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좀 확실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도 좀 부진한 상황에다가 리튬 가격도 현재 많이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GM 또한 뭐 2024년에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또 철수하고 주요 모델 출시 시기도 연기한 상황에서 포드 또한 이제 배터리 조인트 벤처 양산 시기가 미뤄지는 등 이렇게 단기적인 업황 개선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지 뭐 매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전고점 부근에서 오랜 시간 이미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그런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만약 이번 주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요. 그분들 역시 일단은 좀 지켜보자.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또 매도를 하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공매도금지가 나왔음에도 쇼커버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업황에 대한 시장의 좀 불안감, 좀 불확실한 전망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밖에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전반의 세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할 때 오늘 오후에 선전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서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지금 이 시세를 본 거라서 좀 깜짝 질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포스코 DX가요. 2.64%로 오늘 장에서 4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변동수 가운데서도 크게 차트가 훼손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뭐 2차 전지로 봐야 될지 로봇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성장주란 관점에서 오늘 장에서의 흐름에 의미를 둘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그냥 단일 흐름으로 저희 내비둬야 될까요?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지금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테마와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테마에 대한 이 전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코 DXA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포스코 DXA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통주식 비율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거고 이 주식수가 적다라는 것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스마트해지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적은 돈으로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만약 거래량이 조금만 더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9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신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긍정적인데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뭐 내년 혹은 내후년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저는 위치적으로는 아직 뭐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황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랑 종목을 딱 꼬집어서 이 종목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다릅니다. 네. 단기, 중장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손이 나가고 싶은 종목 체크가 필요한 게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단한 쪽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시작소 유일한 희망, 이 유일한이란 단어가 좀 마음에 확 와닿으시는 분들도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첫 번째 큰 질문 좀 피비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의 가지는 의미는 SK 하이닉스의 힘이 될까요? 사실 SK 하이닉스도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는지라 궁금합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속성을 더욱더 기대할 만큼의 의미 있는 재료일까요? 뭐 그만큼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0조 원의 규모를 이제 캐펙스 투자를 이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HBM 시장이 더욱더 하이닉스가 많이 힘을 쏟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 HBM 시장이 삼성전자가 경쟁사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지금 따라오기가 살짝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하이닉스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한 80% 정도 될 거로 예상되는 HBM 시장 속에서 하이닉스가 이를 확실히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하이닉스 이외에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한미 반도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향 수주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한미 반도체가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를 다각화하면서 이렇게 HBM 시장에서 TC 본딩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TC 본딩 공정에서 좀 이렇게 파일을 넓혀간다면은 지금의 주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갭이 좀 많이 벌어진 차이에서 SK에 더 힘을 줄 타이밍이, 무게를 더 실을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보시는지가 하나.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20일 날 AI 반도체 ETF 나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종목에 더 큰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자인데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소부장단의 흐름 어떻게 저희 전략 포인트 가져갈까요? 20일 부근으로 봐서 소부장단에서 분명히 수급적인 이슈는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쪽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수급 관련, 그러니까 투자 비중 같은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게, 하이닉스에다가 물론 투자 비중을 더 싣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이 HBM 자체가 워낙 수요 과잉인 시장이라서 SK 하이닉스의 공급만으로 모든 수요 물량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도 분명히 수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어느 정도 좀 분산을 시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시장의 어려운 구간 속에서도 HBM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된다, 이런 의견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재선 본부장님, 저희 역시 SK하이닉스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10조라는 금액이 의미하는 게 많이 큰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가끔 어쩔 때는 이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 리스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의 이번 10조에는 감당이 되는 부분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주세요. 일단 올해는 투자를 많이 안 해서 우리가 좀 문제였었는데, 이제 또 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버는 돈은 없는데 또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을 또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HBM과 같은 또 반도체와 같은 이제 초격차가 이제 좀 진행이 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늦춰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이 돈이 없어서 뭐 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그 목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R&D라든지 기술 연구를 위한 이 자금 조달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오랜만에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게 만드는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정 관련해서 장비주들이 지금 벌써 저는 시세가 순서를 다 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공정 쪽 혹은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유진테크, 지금 이렇게 탑3 종목 위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PB님께서는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선단공정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세 기업들이 지금도 지수 대비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 더 아웃퍼폼을 저는 다음 주에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본딩에서는 이 종목이 가고, 뭐 선단 조정에서는 이 종목이 가고, 일단 대장주격 종목들, 리딩하는 종목은 다 정해진 상황이라고 일단 저희 대응 방안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추세들이 이미 그 대장주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벌써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지금 많지 않다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덜 오른쪽을 지금 보시기보다는 가장 강한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너무 약하고 네. 힘든 국면을 펀더멘털 측면으로 나온 수치 때문에 경험을 하고 있는 종목은 손을 뻗으면 안 되는 걸까요? 파도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예. 거래량이 좀 받쳐주고,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좀 살아있는 기업을 좀 하셔야지. 지금 파도 같은 경우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3억이면 정말 놀라운, 다른 의미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네. 0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헷갈렸습니다. 네.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일주 매출도 나올 수 있는 이게 조 단위로 그쵸. 상장이 된 기업이라서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이 공모를 진행하는 그 일정 자체가 이때 시점에 분기 실적을 몰랐을 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됐고, 시가총액은 1조가 넘은 기업을 만들어 놨는데 매출은
점점점이죠. 네, 그렇게 돼버렸으니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당연히 소외받아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제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빠르게 인지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설령 만약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한번 투심 자체가 소외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전에 잘 나왔던 그 주가 위치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저희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반도체 키워드였는데요. 실적이 화답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맞춰주지 못하면 이렇게 시장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종목별로 좀 체크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냉철한 주식시장이란 힌트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CMO 쪽의 실적이 꾸준하다, 임상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테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피비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장에서 폐렴 관련 이야기, 빈대 관련 이야기,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면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이쪽에 대한 반응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오후에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폐렴 관련된 얘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빈대 관련주들은 일단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밀각에서는 재료 소멸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빈대 관련 이슈는 단기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생각보다 좀 상황이 커진 상황이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행정안전부가 빈대대책본부에 좀 총괄을 맡았다는 건 일단 재난 수준으로 정부가 이를 인식했다는 거고, 기존의 빈대 세총제로 사용되었던 이제 피레스로이드계가 내성이 보고되면서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빈대 세총제가 긴급 승인된 것으로 이제 나타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디노테퓨라는 성분이 이 중에서 이제 안정성이 가장 검증된 성분이라서 이를 유통하는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업으로 이제 경농과 인바이오가 있는데, 이 두 종목 다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농 대비 좀 덜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빈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좀 장기적으로 갈수록 관련해서 좀 실적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은 종목 소형주에 대한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점 주의하셔야 될까요? 물론 이제 단기적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실현되신 다음에는 나오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본부장님의 뷰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제가 질문을 빈대부터 전염병 좀 넓게 드렸습니다. 계속 봐야 될까요?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어서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해당 테마가 굉장히 지금 빠를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폐렴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마주들의 연속성이라든지 수급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저는 좀 따져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뉴스가 붙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이런 뉴스가 없어도 잘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 폐렴 관련한 테마로 좀 엮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이 기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탈모 관련한 치료제를 좀 만듦으로써 실적도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성장의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저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다른 기업들, 너무 이제 작은 기업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앞서 피비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비중,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수익이 도달을 했을 땐 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전략이 지금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올라오는 네. 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주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봐주세요. 의료 AI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루니카 같은 경우는 어제도 권리라 그리고 오늘도 암정모 프로젝트라는 뉴스상으로는 엮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의료 AI가 고점 부근까지 치솟았다가 그리고 쉬어간 자리에서의 반응이라서 호재가 묶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의료 AI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테마주와 좀 비교하면 자존심 좀 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를 붙여갈 수 있어? 이런 느낌. 일단 뭐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이제 루닛의 권리락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착시 효과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은 강하게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섹터 전체에 지금 온기로 좀 퍼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그냥 수급만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이쪽은 계속 좋은 뉴스가 생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루닛, 뭐 JLK, 뷰노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높은 가격대에서 좀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록 관점으로 봤을 때 성장하고 있고 또 더 높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섹터이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쪽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피비님의 의견도 살짝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의료 AI에 뭐 한정한 게 아니라 시장 변동성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기존 주도주의 관점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연말에 이 힘을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의료 AI도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힘을 다시 응축해서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지금 과정 좀 활용할 만할까요? 일단은 근데 아무래도 좀 시장의 예탁금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뉴스가 좀 나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 같은 환경 속에서는 어느 정도 테마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이 제약바이오 카테고리 내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서도 오히려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쪽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이 좀 주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위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도 이 시간 저희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매력도로 시장은 이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피비님 먼저 연결해서 받아주세요. 오늘 현물 ETF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휴강 효과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수급이 거쳐가는 흐름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좀 테마가 좀 여러 가지 엮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가 뭐 이슈가 관련주 강세를 좀 이끌어내는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일단 요즘 코인 시장 자체가 좀 괜찮다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제 도나무 송치영 의장이 이제 대법원 무죄를 받으면서 도나무의 공격적인 신사업 행보가 좀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회사인 람다 이오르그 활용을 해서 뭐 STO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섹터가 좀 현재로서는 좀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은 좀 단순 테마성 상승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하지만 더 넓게 봤을 때 게임주까지 좀 수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게임주까지 같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마도 같은 테마가 아니다라는 시선으로 보시는군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짧게만 들어볼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는 아닙니다라는 신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있는지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채굴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수가 좀 적어지는 그러한 기간에 이 가격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 시점이 좀 겹치면서 우리나라 관련 또 종목군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2차 전지 반도체만 봐도 빠듯할 겁니다. 이쪽까지 우리가
여력이 생각할 여력은 저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상화폐 쪽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건 있을까요? 가상화폐 시선으로 너무 많이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조금 더 거래가 한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체크한 전략은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만큼의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파워가 조금은 많이 약해졌다. 내려갔기 때문에 예전만큼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을 또 체크를 할 그러한 요소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시장 질문 더불어서 최대한 많은 키워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요진투자증권 김민기 PB와 함께 오늘장 랭킹5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도움 모두 고맙습니다.